사회복지학과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실천 전문 지식하고 실천 기술들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 노비리 교수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거 개념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도움을 주는 분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일 경우는 아동복지, 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군사회복지, 교정사회복지, 산업복지, 학교사회복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이 됐든 의사가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모든 분들이 타 분야의 전문직들도 이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교과과정 안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건강가정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다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보육교사 자격증까지도 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복지사나 또는 아동 분야에서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복지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전공에 들어오시면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배들 중에서는 의료기관, 예를 들어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일반 복지관에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에서 수련사회복지사 과정을 훈련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직이고요. 취직이 아니라 편입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단대나 숙명여대나 경희대, 덕성여대, 수원대, 강남대 등등에서 아이들이 편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간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 숭실대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숭실대 자체에 편입하는 친구들, 숭실대 대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취직하고 편입하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 이렇게 세 가지 진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편입이나 대학원을 권장을 합니다. 편입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국내에 어떤 대학들은 영어 시험 없이도 편입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고요. 영어 시험을 반드시 봐야만 하는 조금 어려운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편입을 할 친구들은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공부하고 낮에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밤에 공부하는 특수대학원 아니면 풀타임 스튜던트로서 자기가 오직 공부에만 올인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일반 대학원에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또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산학 협력을 맺어서 아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하고 면접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들이 좋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사거든요. 성별이든지 인종이든지 학력이든지 소득 고하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좋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라의 정책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실습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잘 하고 나면 그 분야로서의 자기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좀 확신하게 되고 또 그쪽 분야에서 취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자원봉사와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계절 학기로 실습을 가게 되는데 총 16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지만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실습하는 기관들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혹은 아동상담소 쪽에서 실습을 또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소에서 실습하는 아이들이 있고 노인 데이케어 센터나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이나 가족 상담소에서 실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실습 이야기 중에서 쪽방 상담소에서 실습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쪽방에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대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꼈고, 그 친구는 상당히 좀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인데 그래도 자기는 쪽방 상담소 쪽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실습을 갔다가 아 정말 내가 잘 왔구나, 여기 정말 내가 잘 맞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관에 실습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아동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때로는 노인 쪽에 실습을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 현장 자체가 노인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 사회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는 예전에는 아동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노인 쪽에서 해봐도 상당히 재미있더라. 어르신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고 손을 잡으면 놓지를 않고 그렇게 예뻐해 주셔서 자기는 앞으로 노인 쪽으로 그렇게 취직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1살 때쯤인가 한센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정착촌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소록도에서 나오시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모여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없어진 동네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88개의 정착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동네로 제가 들어가서 금토일 3일씩을 지내겠다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게 처음 말씀하신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단다. 그렇게 그 한센인들을 표현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 딸이 만약에 21살짜리인데 한센인 정착촌에 들어가서 주말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지낸 것처럼 3년을 봉사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면 과연 나는 보낼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 저한테 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과 같은 애들이 어려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고생하는 게 보여요. 때로는 정말 정신장애인들한테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매 노인들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외로워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하나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면 그분들도 행복해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당신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면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힘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뿌듯하다면,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전공에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 사회복지 전공이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있고 지방대도 있고 얼마든지 어느 학교에서든지 사회복지를 전공하셔서 이 사회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숭실에 오신다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제가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들로 모셔왔습니다. 졸업생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편입을 한 친구들이. 교수님, 역시 숭실이 최고예요. 저희가 편입해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 숭실만큼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학하게 된다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과 과정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자원봉사도 열심히 다녀봐야 되지요. 자격증도 따야 되지요. 또 때로는 학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수하기 위해서 독학사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독학사나 자격증이나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다니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하다가 내일 나의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있느냐.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역사에 큰 횃불을 남길 수는 없을지라도 작은 촛불이 된다면 이 작은 촛불이 내가 있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촛불과 촛불이 모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